모든 자산. 여성분들이 명품백을 사고 명품 시크릿을 쓰는 이유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다라고 인식하게 하는 거고, 남자들이 야 와이프 써라라고 하고 만약에 선물을 주거나 기타 하는 거는 어떤 관점입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시크릿도 과연 이게 내가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그 관점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본인의 와이 시크릿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 원리도 보면 이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래서 월급이 100만 원이면 지출이 60만 원, 남은 잔액 4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회계학의 차변 대변은 아시죠? 그래서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에 100만 원이 월급 100만 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현금 50만 원을 현금 주고 샀다. 그 다음에 식비 10만 원을 현금 주고 지출했다. 뭐 이런 의미가 복식부기의 원리이자 대차 평형의 원리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회계 상식에서 거래의 8요소를 보면 왼쪽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우측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여기서 뭘 아시냐면 왼쪽은 돈을 쓰는 영역인데 맨 상단에 자산의 증가가 있고 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용의 발생이 있죠? 비용의 발생. 그래서 돈을 쓰면 자산이 증가하든지 비용의 발생은 같은 영역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거를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크릿 사업을 와우팩을 하든 어떤 비용을 지출했을 때 단순히 이거를 소비자인 경우에는 어떤 비용의 발생으로만 접근하지만 이거를 사업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보상 플랜과 연결을 시키는 사람은 자산으로 인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차이점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크릿을 만난 거는 사실상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는 회계사, 세무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변호사 또 의사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회계사, 세무사의 큰 장점은 만나는 사람에 있다고 봅니다. 평균 소득은 개인적으로 사실 차이가 많이 있을 테고 시간적인 자유도 제가 부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 시즌이랑 이런 데 외에는 사실은 조금 시간적인 자유가 있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만나는 사람 분들은 세금을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을 창출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공한 개인인 2018년 3월 17일 날 우리 거래처로 오윤주 사장님, 오은주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연결해 준 스폰서님은 배임진 스폰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사할 때 스폰서는 누구고 상위 다이아몬드는 누구십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두 분을 동시에 만난 게 시크릿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단순히 이거를 네트워크를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립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전년도 소득세 신고 자료랑 기타 이런 걸 봤더니 오연지 스폰서님은 대략 9억 정도, 그 다음에 약 13억 정도 이 정도 수입을 벌으셨고, 18년도는 대략 21억의 수입을 제가 신고를 해주면서 이게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네트워크 회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고, 네트워크 회사뿐만 아니라 그 각 개별 재무제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산업도 사실은 성공한 네트워크 회사는 사실 현금 흐름 구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모두 거의 네트워크 업종에서는 합법적인 140개, 40여 개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하는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와 어떤 제품, 그다음 재무제표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 다 훌륭한 회사입니다. 다만 제가 분석한 거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도 뭔가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시크릿이 뭔가 돈을 버는 하나의 도구로 시작을 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에 대한 2015, 16, 17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을 제가 그 당시에 했을 때 수익성이랑 안정성은 사실은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모두 다 훌륭했고 영업이익률도 모두 훌륭했고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와 봤을 때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네트워크 회사에서 차이점인 성장성, 아무리 주식 부동산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매입한 이후에 오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사실은 그런 자본 투자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소비자로서 관점은 사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회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들어와서 소금을 쓰는지는 상관없지만 이걸 사업적으로 접근하고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과연 선점의 기회인지 지금이 어쨌든 시장이 꽉 차고 다 끝난 시장은 아니지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사의 기술을 첫 번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 6기였고 다른 아메이랑 애터미 대부분은 31기, 10기, 23기 이게 거의 2, 30년 됐고 애터미만 거의 10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매출액 증가율에서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가장 월등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에 대한 상위 판매. 근데 이 1%라고 하면은 마치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나는 1%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그 학업 다니실 때 1% 안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폰서님, 어, 1% 안에 듣는 거는 원래 어렵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최고 상위 직급자이신 오윤지 스폰서님이 1%가 아니라 거의 0.01%일 수도 있고,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거는 이 네트워크는 7, 80%는 소비자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1%는 전체 모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 퍼센트를 따지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대략 여기 이 줌 세미나에 참석하는 정도의 열정이신 분들은 거의 뭐 한 1년, 빠르면 1년 아니면 2, 3년 안에 1%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2019년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7, 8월에 나오고 감사보고서 자료는 조금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18, 19년도를 혹시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뭘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가 부족한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의 감사 의견은 결론은 어쨌든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도 2018년도는 거의 1,450억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사실은 1,000억 정도로 2018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매출이 본인들이 각자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한다고 봤을 때 매출액이 1,500억 하다가 1,000억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럼 엄청 까먹었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매출 총이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전년도는 1,500억 했을 때 360억의 매출 총이익을 기록하고 아마 판관비까지 고려하면 18년도는 손실이었습니다. 영업손실. 근데 이 19년도는 전체 1,000억을 했으나 사실은 매출 애누리가
사업자들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매출의 누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 총이익은 전년 18년도보다 높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 사실 네트워크 산업은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총계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사실상 매출액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매출액이 1,000억으로 떨어진 이유는 사실상 회사의 어떤 영업정책과 프로모션 이런 거와 직결된 내용입니다. 근데 18년도는 저희가 거의 1,450억을 했는데 매출 후원 수당을 거의 800억 정도를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2018년도에는 프로모션이 쉽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과도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로 인해서 전체 매출액 대비 보상 플랜에 대해서 조금 주의 정도를 받았고, 그거에 따른 영향으로 2019년도는 사실 회사가 영업정책을 활발히 하지 않았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 그거를 언제 하겠습니까? 후보님 언제 하겠습니까? 2020년. 그래서 그거에 밀렸던 모든 프로모션을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2020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연기가 돼서 사실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우리가 과거 지금 최근 한 달에 1, 2구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실상 다시 한번 언택트 문화에서의 네트워크 성장을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떨어졌으나 나쁜 게 아니라 회사의 보상 플랜의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 18년도보다 떨어졌다라는 분석보다는 18년도가 유독 많은 거였다라고 분석하는 게 명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자격증은 원래 회계사랑 세무사 자격증이 있었죠. 그래서 공인된 퍼블릭 에이전트, 그다음에 공인된 세무사, 그다음에 마지막 자격증이 하나의 공인된 시크릿 에이전트인 CSA까지 보유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자격증을 보유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들의 사실은 제가 상장기업 일반적인 개인 부자분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상속으로 인해서 돈이 많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어떤 넘버원 경쟁을 통해서 1등이 되는 구조, 그다음 세 번째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분야를 올리원으로 독점하는 분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조금 부를 그냥 일반적으로 버는 수준 말고 좀 많은 수준으로 벌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겠는데, 저도 사실은 태어날 때는 아마 집에 돈 많고 1번을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학업 생활, 그다음에 시험을 통한 경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2번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고 뭔가 시험을 보고 스펙을 쌓고 이런 구조로 좀 성공하는 걸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일량 경영 회계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제일 좋은 자격증은 뭘까? 이렇게 하고 저도 이쪽 회계사를 공부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사실상 회계사가 된 분들 안에서도 자기가 안 하던 분야를 자기가 개척해서 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회계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있고, 그 얘기는 전 산업 분야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폰서님의 10억, 5억, 최소한 5억 이상 버는 분들을 봤더니 나름대로 독점의 지위가 있더라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독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과 약간 변형된 네트워크 산업은 선점, 독점, 독과점, 선점이라는 경제학적 용어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거는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쉽게 얘기하면 자리만 잡아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부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시크릿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사업을 계속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다 공유하시죠? 그 다음에 쉽게 되는 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시크릿이 너무 쉬워. 쉽대. 오윤주 사장님이. 그래서 사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려운 거 하고 싶은데 사실은 쉬운 거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시크릿은 시작만 쉽다. 시작만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시작조차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돈이 제가 뭐 10억, 100억 벌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시작조차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이유는 제가 엊그제 사실 1000억짜리 부동산 보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뭐 하자고 해서 계약금이 얼마예요? 100억이죠? 그럼 제가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시크릿은 인쇄소득으로 사실은 1억을 번다라는 얘기는 은행에 100억 넣어놔도 요새 1%죠. 그러면 은행에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대략 1%의 은행 이자율을 갖는다라고 치면 사실상 연봉 1억인 사람은 100억의 자산을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기사에 연수익 96%, 1000명 금융사기, 연수익률 최고 96%까지 가능하고 원금을 보장한다. 이런 거에 사실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연수익률이 96%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봐주세요. 연수익률이 96% 가능한데 그 다음 뭐다? 원금을 보장하는 건 없다. 96%까지는 있어요. 그런 건 누가 얘기하면 그 자체로 그런 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연수익이 2배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면 하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수익률 갖고만 판단할 수도 없고 단순히 어떤 리스크만 갖고만 판단할 수 없고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금융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욕심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화 꾼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꾼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의심은 해소시켜지면 확신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는 사기를 치려고 야 무슨 원금이 보장돼? 라고 얘기하나? 막 대다수가 다 96% 수익률을 벌고 다 원금 보장된 걸 막 봤어 주변에. 그러면 해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이라는 거는 합리적 의심이어야 되는 거지 뭔가 사실상의 욕심과 의심을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돈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적인 핵심적인 진짜 Y 시크릿은 사실은 돈을 좀 다양하게 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크릿에 전업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더 많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거 돈이 될 수 있을까라고 가볍게 B플랜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전업은 B플랜을 하다가 보니 야 이거 뭐 회계사 잠깐 접을까? 이렇게 생각은 제가 판단하겠죠. 각자 본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떤 타이밍에는 이 시크릿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는 그때그때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좋은 네트워크 사업을 이거는 하나는 해야 되는 시대가 맞다라는 생각을 명확히 들었고 그 중에서 시크릿이 제일 좋다가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해석이 가장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다양성 저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모박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자본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시간으로 투자하는 가장 1번 기본 영역이 저는 현재 회계사 세무사고 각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1번 기본 영역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돈을 갖고 있던 기본 영역에서 일정 자본을 창출했을 때 2번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테크를 찾을 수 있겠죠. 그때 주식 부동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다수가 사실은 1번, 2번 영역에서 돈을 버는 플랜을 생각 더 이상 확장을 못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영역 다른 사람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도 크고 리스크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번 영역 네트워크 사업은 어떤 영역일까를 고민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시간을 공유하는 플랜이다라는 3번 영역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4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돈으로 내가 돈을 버는 플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사기꾼이 된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근데 네트워크는 사실은 여러 사람의 시간, 내 하선의 파트너는 2시간, 또 어떤 파트너는 10시간, 어떤 파트너는 진짜 24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1시간도 안 쓰는 분. 여러 사람의 개별 시간을 합쳐져서 모여진 여러 사람의 시간을 버는 네트워크 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최고 직급자 분들이든 다이아몬드 사장님 분들이든 1년에 1억 아니면 일주일에 1억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사람의 시간을 공유해서 그런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Y는 사실 제품력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품을 소비하는 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보상 플랜보다 지속적으로 소비를 샴푸, 비누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 플랜은 일주일에 목요일 한 번 경험하시죠? 근데 제품은 언제 경험합니까? 에브리데이. 아침, 저녁, 아니면 수시로 스킨을 뭐 계속 뿌리시는 분은 계속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즐거운 소비를 내 삶에 이 접목을 시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크릿 사업을 계속 진짜 우리 스폰서님이 얘기한 탯줄이다. 제품력은 끊지 않고 있으면 언젠간 불을 창출하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로병사 비밀 진짜 저도 2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님이 진짜 우리 친할아버지처럼 신숙한데 진짜 이 생로병사 비밀도 많이 보시고 이것도 많이 권유를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생로병사의 비밀도 사실은 사회편도 있고 다큐 세상 그다음에 KBS 다큐 세상도 있을 테시고요. 세 번째 Y는 사실은 보상 플랜입니다. 이 동영상이 잠깐만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플랜은 이 세모가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실은 왼쪽은 시크릿의 영역이죠. 왼쪽은 모든 조직은 다 세모입니다. 세모인데 위에서 나쁜 표현은 꼭대기라고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님, 회장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시크릿은 최고 직급자라는 표현이 있고 일반 대기업은 그룹의 회장님 아니면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오른쪽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취업해서 아니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잘 만들어진 직장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성공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입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가입하는과 동시에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 우리 어머님이 이규남 사장님 한 번도 사장님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장님 낯설죠? 그 이유는 너는 맨 위에서 시작을 해라. 다만 한 단계 한 단계 너의 조직을 만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왼쪽이 쉬울까요? 오른쪽이 쉬울까요? 우리 상위 스폰서, 베이지 스폰서님? 오른쪽? 대기업 취업? 예, 화면에서 얘기해주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밑에서부터도 올라가 어렵고 조직을 만드는 거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대기업 취업은 사실상 맨 위에까지 못 올라갑니다. 사실은 거의 반 정도까지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훌륭하다 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내려오지만 끝까지 내려옵니까? 거의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몇 프로다? 반이 넘는다. 지금
줌 세미나 들으시는 분의 1년 후에 반은 없어진다라는 게 통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 Y 시크릿을 접목을 하시고 이 네트워크를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계속 이거를 자기 발전을 자기 발전도 하고 스스로 막 자생력 있는 분들은 Y에 대한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영향을 갖고 있지만 왼쪽에서 시작은 대표이사로 시작했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조직을 구축해서 돈을 번다. 조직을 구축하면 돈을 번다라는 명제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왼쪽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해도 내려올 수 있는 시장인데 대기업 취업은 연봉 계약이니까 몇 년에 걸려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뭔가 승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플랜입니다. 시크릿은 야, 그 네트워크 사업 결국 다 맨 윗사람만 돈 버는 거니까 난 안 해.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의 편견과 얇게 알아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시크릿의 우리 유태인 그룹의 아이작 우리 회장님의 경영 이념이자 우리 시크릿의 가치, 부의 공동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의 공동체라는 거는 그냥 뭐 다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 먹자가 아니라 맨 위에는 일정 리밋을 둬서 소득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지. 뭐 자리만 잡아놓고 있을 때도 돈을 준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부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정당한 보상을 근간으로 하되 맨 상위 직급자, 완전 선점하신 분들만 돈을 다 가져가는 플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직급자분들이 보상 플랜에 최극점을 내려놓으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의 다이렉트 보너스의 재원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부의 공동체라는 경영 이념과 최고 직급자분들의 실제 움직인 그런 활동과 다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 플랜은 왼쪽, 오른쪽 많이 보셨지만 왼쪽은 일반적인 아메인, 뉴스키는 허벌라이프든 일반적인 네트워크 방식, 우측은 바이너리 방식이죠. 그래서 바이너리 방식의 핵심은 혼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점의 의미가 명확하다. 시작엔 일대는 두 자리다. 요거만 좀 명확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는 나의 A, B를 찾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A, B, C를 찾을 때 옆에 우측으로 생성되지 않고 이 C는 A 또는 B 하선에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바이너리 마케팅이고 그러다 보니까 A는 야 나는 안 했는데 밑에 C 누구요? 하고 얘기했을 때 난 두 줄이라 너랑 그래야만 C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너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네 밑에 내린 거야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가 야 그럼 나도 이거 괜찮은 거네 해볼게 둘 하고 그 밑도 나도 해볼게 둘 해볼게 그러다 보니까 A도 난 제품만 쓰려고 했는데 나도 브론즈는 해야겠다 라고 해서 또 D를 가입을 시키고 또 D도 브론즈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 브론즈죠. 그래서 이 D를 하고 또 확장이 되고 이 모든 게 A에게 공유된다 라는 플랜이 이 바이너리 마케팅의 핵심이라 한 줄 좌우에 두 줄을 성장시켜야 돈을 번다는 플랜도 있지만 내 하선의 모든 매출을 공유하는데 오토십 자가소비 10만 원에서 15만 원만 유지를 해도 이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시크릿의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너리 마케팅 안에서도 시크릿은 대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국가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크릿은 월 유지 비용이 사실은 과거에 최소 진짜 1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지금은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쓰지만 어쨌든 최소 40bp 오토십이 현재 있는 상태고 사재기가 없고 월 마감에 대한 부분이 없고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막 물건 팔러 다니고 이런 거였으면 어떻게 보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마이 오피스를 깔아주는 일이다. 사는 거는 그들이 산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야, 뭐 누가 그 바디버터 하나 갖다 줘.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그럼 얘기하면 들어가서 사. 이게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보상 플랜도 라인이 두 개고 아시아 최초, 전 세계 세 번째. 초기 사업자의 선점 시점. 이 네모 박스 빨간색 네모 박스가 저를 움직이게 된 시크릿의 타 네트워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이해는 네 박스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소비자와 사업자로 나뉘죠. 왼쪽에 보면 회원은 근데 소비자는 다시 단순 소비자와 매니아층 소비자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사업자는 한번 해볼까? 라는 단순 사업자와 진짜 이 보상 플랜과 시크릿을 이해한 매니아 사업자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단순 소비자는 직급으로 보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액티브 에이전트, 아니면 누가 만들어준 브론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매니아층 소비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0BB 오토십 가입자, 60BB 오토십 가입자, 월 구매가 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신 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제품이 나오면 마이오피스를 매일 들어가서 뭐가 나왔나 궁금해한다. 이런 분들은 매니아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사업자는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든 일주일에 그냥 센터만 참석하든 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단순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보상 플랜이 되고 했을 때 매니아 사업자로 바뀌는 것이고 이 A, B, C, D는 단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돕니다. A에서 B 갔다, B에서 C 갔다, C에서 D 갔다. 또 매니아 사업자인데 다시 또 단순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이 A, B, C, D가 공존하는 시장을 정상적인 네트워크 플랫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도 생산자가 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섞여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본업에서 각자 돈을 벌고 있는 시장에서과 좀 달리 네트워크에서 소비와 생산, 그 다음에 돈 버는 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 어쨌든 시크릿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은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낯선 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누구랑 미팅을 하다가 시크릿이 바이너리 보상 플랜 되게 어렵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걸까요? 그냥 낯선 걸까요? 되게 낯선 거 푸십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시고 이거를 알려고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우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요? 여러분 회계사 70대에 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 수 있는 걸 떠나서 70에는 세법 업데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7, 80대는 사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위한 선택을 사실은 시크릿을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진짜 시크릿을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생존을 위한 변화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안 해본 건데 스폰서님이랑 팀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자기 발전을 위한 이 변화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 90세 이상 선물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답변은 좀 더 좀 모험적으로 살아볼 걸이라는 답변이 가장 설문조사 1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만약에 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뭔가 어떤 한 조직에 정년까지 이걸 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30세, 90세가 될 때까지 특별히 도전한 게 없었다라고 하면 좀 후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1박 세미나에 이렇게 이벤트로 이거 했는데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고 사실은 좀 쪽팔리고 혹시 거래처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안 해본 거 해보는 거에 대한 소소한 도전의 시작이었고 이런 거를 하나씩 해보면서 조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Y 시크릿도 2분 스피치 제일 처음 했던 건데 좀 낯설지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은 사업자는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맨 우측 사진은 대전의 시크릿 센터죠. 가서 그냥 일도 합니다. 가끔 갈 데 없을 때 네, 일도 하고 그리고 골드 스피치 때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저번 주 강의 때 240회 했는데 제가
제가 본 게 239번이랬죠? 근데 지금 300회가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와 상관없는 유튜브인데 보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생태계가 진짜 이 아마존으로 인해서 일반 유통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시가총액의 순위가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의 시대, 스마트폰의 이후의 시대가 명확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제조업 기반의 어떤 기업 가치, 2015년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스마트폰 이후의 시장에서는 제조업은 단 두 개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두 개 이외에는 제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변화를 지난 1년간 선택한 게 있나요? 거의 뭐 하던 대로 하는데 사실 편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변화의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것이고, 시작은 소소하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인류의 정의가 진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 것처럼 지금 거의 1위부터 10위가 거의 모바일 기반의 기업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 아까 요걸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뭘까요? 와우팩이죠? 네, 와우 프리미엄 팩인데, 이게 와우 프리미엄 팩이 나는 친한 지인의 권유로 와우 프리미엄 팩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현금 225만 원을 와우팩을 구매했다라는 회계 처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데, 이 와우팩이 자산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225만 와우팩을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도 225만 원의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자산으로 느껴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그냥 사주는 재력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결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와우팩이 자산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제품 전달식을 와우 파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토십의 정기 구매는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우팩을 사주신 분, 그 다음에 오토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은 상위 스폰서와 이거를 전달해 주신 다이렉트 추천님께서 사실은 제품 전달식을 굉장히 성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노트북 화면인데 네트워크 가끔 와이파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크릿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시크릿에 같이 함께 하기를 기대를 하고, 아마존 회장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틀리는 것보다 늦는 것이 손해가 훨씬 크다. 어차피 완벽한 결정은 없다. 그래서 나는 신중함보다는 속도를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70% 아니면 50% 정도만 해도 의사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크릿을 완벽한 플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볼까? 내가 남는 시간에 소비를 한번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랜으로 연결시켜 볼까? 라는 플랜인 거고, 진짜 완벽한 플랜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90% 이상은 완벽한 플랜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크릿을 만나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사실은 네트워크 사업 안 하려고 해도 핑계가 많고요. 해보려고 이유를 찾아도 그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줌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크릿에서 Y를 찾고 방법을 많이 찾으시고, 핑계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잘 제품 전달식 해주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파트너로 키우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